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군사적 해법이 장전됐다며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권연구위원, 양국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강대강 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의 발언도 충분치 않다.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계속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경고 발언하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전형적인 노려보기 싸움이에요. 아이볼링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단 서로에 대한 그 기선제압이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아직 오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외교적인 프로세스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군사적인 프로세스라기보다. 뭐 발언 수위를 보면 점점 구체화가 되긴 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하겠다라고 한 행위에 대한 그 응징의 이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화염과 분노 발언 먼저 했고요. Fire and Fury.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나온 것이 괌에 대한 포위 타격 계획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얘기한 게 아마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거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나온 말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군사 옵션이 이미 준비돼 있고 로드돼 있다. 장전돼 있다라는 얘기. 이 얘기는 내일 모레는 때릴 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군사 계획들은 다 구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한 게 만약에 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어떤 위협을 가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후회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해서 거의 이게 뭐 좀 시간을 두고 응징이나 보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실시간대로 아주 준엄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지금 이런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전제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게 이런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 그걸 실질적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발언이 계속해서 거칠어 보이지만 어쨌든 외교전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 발언 자체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내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다른 대통령이 했다면 지지할 건데.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이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북한이 여태까지 행태를 봤을 때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요령이었다면 뭐 언제 발사할 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곧바로 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행위가 가져다 줄 결과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건지 북한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그럼 그렇게 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느냐? 사실은 빨리 우리와 뒤에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더 강한 어떤 그런 요청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뭐 결국은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양국의 어떤 그 전략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대화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하지만은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로서도 손만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미국과 협력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위터에 군사적 옵션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 사진도 올리면서 실제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군사적 옵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상황 따라 틀리겠죠. 만약에 이제 뭐 괌에 대해서 위협 사격을 한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군에게 피해가 가거나 혹은 미국 시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전쟁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계로 공격을 할 거냐. 왜냐하면 공격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한반도로 벌리는 그야말로 진짜 확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니면 제한적인 범위 목표만을 제거해가지고 해서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에 피해가 나오느냐,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저는 제일 가능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 공격을 했던 이 원점에 해당하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곳이 공격을 한다. 이거는 일종의 제한적 공격이 되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넘어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선제 타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제로는 예방 타격이죠. 네. 북한이 어떤 뭐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시설들을 동시에 공격해서 제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자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은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그러니까 8월 21일 날 소위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사실 이게 실기동 훈련은 아니라서 병력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 요즘 분위기다 보니 병력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오판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평택기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평택기지가 열리면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의 해외 파병기지 중에 가장 최대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병력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솔직히 대한민국 스스로도 카운팅이 안 돼요. 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침공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대 뭐 82 공수사단이나 101 공수사단 이런 부대들 딱 들어와서 몰래 숨겨놓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 정말 대규모의 북한의 어떤 경고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한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뭔가 제거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춰서 하게 하려면은 결국 미국으로서 좀 더 많은 자산들을 대한민국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야말로 북한이 정말 주의를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군사적 옵션까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그렇죠. AP통신에 따르면 북미 고위급 외교 라인이 비밀 접촉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는데요. 네네. 도발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투트랙 전략이 실제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대화 채널이 구비가 돼 있다면은요, 긴장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물밑 대화는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얘기되는 이 미국 언론에서 얘기했던 AP통신에서 얘기했던 이 북미 고위급 외교라는 건 전통적인 뉴욕 채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북한 쪽에서 뭐 따로 특사가 갔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 뉴욕에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잖아요. 네. 이 라인을 이용해서 국무부 쪽에서 이제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 비밀 라인들, 공식적인 협상이 아니라도 비밀 라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없으면 서로 의도를 오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외교적으로 지금 일단은 경고용 수사용으로 한 거를 다른 쪽에서는 오인해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일 모레 공격하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라인은 뭐 가동되는 것이 흔히 국내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우리 빼고 지금 무슨 얘기 쏙쏙 하는 게 아니냐. 두 가지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게요. 네. 이게 거의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도 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트랙 1.5 다시 말해서 북한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 또는 학자들이 이제 만나는 접촉이 있었고 뉴욕 채널을 통한 이제 접촉들은 이루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한 1년여 이상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도 곧바로 협상으로 안 이어졌다는 건 양쪽이 한번 타결을 해보니까 너무 서로 지금 내놓는 의제들이 타협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라인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발언 내용들을 보면 양측이 지금 거의 아마 나 정말 화가 났어를 극한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곧바로 협상으로 전환한 예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흔히 뭐 94년에 미국 제네바 합의 같은 게 굉장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수위는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서로 내놓은 말이 나쁘끄럽지 않기 위해서도 어떤 페이스 세이빙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서 다시 대화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한미 간에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상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모든 대화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고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끼리 비슷해요.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걸 내가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그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되 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북한 내부 동향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로부터 한 국가가 내부 결속을 다질 때 뭐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 내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하는 것이 북한 안에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뭐 사실 뭐 내부 결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생존을 하려면 결속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규모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한 10만 명 정도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했다거나 혹은 이제 심지어 군인들까지 모여서 군인 집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동원을 한 다음에 동원한 인원들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당장 아마 8월 10일자 노동신문의 날을 보고 있으면은 그 4면에 걸쳐서 집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부 모여가지고 해서 일전 한 번 붙을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우리를 때리거나 뭐 이런 선제 타격을 하거나 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이것이 내부를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외부에 보여주기용 목적이 더 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국은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와 국가의 의지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충돌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죽더라도 뒤에 물러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너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나라 이 인명 피해에 정말 민감한 나라들과는 우리는 틀리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위압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다. 소위 말해서 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뭐든 내려놓고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번 이 북한 언론 매체들이 내는 성명이나 이런 걸 특히 노동신문을 보시면은요. 네. 이게 지금 올해만 딱 끊어보면 워낙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 뭐 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년 8월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전후한 노동신문 사설들을 보면요. 사실은 아마 연도만 갈아 끼면 거의 표제랑 네. 그다음에 하는 이런 군중대회 이게 비슷하게 나타나요. 오히려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 전후에서 그 당시에 노동신문을 보면 네. 말이 지금보다 훨씬 살벌하게 나와요. 그때는 거의 준전시 상태, 뭐 전쟁 임박, 뭐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매체들 자체가 이 양욱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그 북한 매체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선동 매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 준비돼 있어 무섭지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제 12일째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네. 사실 김정은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행을 한 후에 큰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일 안 보이는 건 굉장히 양호한 경우예요. 네. 몇 년 전에는 한 40일 안 보였죠. 네. 네. 그래서 건강 이상설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분명히 나타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정은이 보이고 안 보이고 북한에서 물론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수령제 체제이기 때문에요. 이 인물이 갑자기 안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관측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김정은의 그 동선들을 한번 보면은요. 네. 뭐 한번 집중적으로 대외 사업 지도 활동을 했다가 또 갑자기 가만히 잠행을 하는 경우가 뭐 한 1, 2주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노동신문 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요즘 상황하고 연관되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시나리오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더 이제 그 엄청난 행동을 준비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니면 미국이 어떤 이 정밀 공격을 시도할 때를 대비한 지금 신병 감축이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관측이고요. 네. 근데 북한 측도 이러다 갑자기 그 선제 타격 같은 거 날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미리 몸조심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굳이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B-1B 폭격기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그 이 괌 타격이라는 얘기도 맥락은요.
네. 북한이 스스로도 얘기하지만은 B본비가 자꾸 드나드나 거리게 하는 기지인 여기를 갖다 공격을 해가지고 해서 니들 이렇게 함부로 못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꾸 와가지고 와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당연히 그럼 한번 달리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이란 나라의 안보, 국가 안보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겠느냐. 뭐 수령 결사옹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지키기 위한 측면의 것일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요. 또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내부적인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쳐다볼 여지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선 자체를 노출을 최소화하고 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 때는 좀 자신을 이렇게 좀 지키려는 그러한 행동의 일환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양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뭐 손만 들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랑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40분간 통화를 하고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계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적 조치에 군사적 대응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어떤가요? 글쎄요, 뭐 사실 40분 통화 내용으로 해가지고 해서 군사적 조치까지 다 포함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론이 됐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당장 우리 군사적 조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 하지 않습니까? 이 연합훈련하는 시기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할 가능성들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기존과는 다른 성격의 훈련들. 왜냐하면 뭐 프리덤 가디언 훈련 자체가 사실 지휘소 훈련이에요. 그래서 실제 뭐 엄청나게 부대들이 와서 기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뭐 별도의 다른 어떤 좀 이런 부대들을 동원을 해서 기동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또 뭐냐 하면은 원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해군 훈련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지금 항모 전단 1개는 반드시 와서 훈련을 같이 할 텐데 뭐 이것을 2개로 늘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 이렇게 논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사일 지침을 통해 가지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앤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을 이루기에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단계적 군사 조치 대응 방안 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당장 그것 자체가 뭐 실행될 어떤 뭐 개발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그런 폭탄이나 미사일이 나올 것은 아니겠지만은 한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선언을 해 두는 것도 분명히 이런 단계적 군사 대응 방안에 좋은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 코리아 패싱, 우리나라만 이렇게 소외되는 것 아니냐, 네. 또 한반도 정세의 방관자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성명전이 오가는 가운데서 네. 이 NSC 회의 직후에 메시지가 일단 나왔잖아요. 지금 나온 거는 일단 북한의 자제를 촉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한미 연합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그러나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분명히 취한다. 네. 그러나 거꾸로 거기에 대해서 대화나 협상의 길로 나올 때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양자 협상 얘기를 하고 코리아 패싱 얘기도 했지만은요. 네. 모든 외교 협상에는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끼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네. 모든 양자 협상의 결과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를 날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지금 말이 계속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말을 보태게 되면 오히려 또 주변에서 야, 상황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여기서 또 말을 더 보태가지고 이제 상황을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지금 자꾸 그런 얘기들 하면 어떡하냐, 평화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 동맹국 대통령이 지금 자기네의 이 영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응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꼭 능력이 없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수가 없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꼭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그것도 외교력이에요. 네. 근데 이제 뭐 분명히 이제 오르신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상 그게 분명히 옳은 방향인데 좀 네. 다른 측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소위 이제 운전대론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우리가 주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제고를 하거나 제고를 하는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방법이겠지만 제고하지 않고 만약에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메시지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 우리가 주도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그런 일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좀 되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한미 동맹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지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괌에서 폭격기가 날라오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동맹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기조가 대화라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 이런 걸 지지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 정도는 좀 나와주는 것이 동맹으로서 좀 맞는 방향이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 두 정상 간의 통화가 예정돼 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네. 결국은 이 중국의 역할을 미국 쪽에서 분명히 강조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 중국 쪽에서는 또 이제 아마 이 상황을 너무 악화시키는 전통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괌의 포위 사격이라는 것 자체를 미국은 사실은 괌 포위 사격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걸 공격으로 지금 받으면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가지 못하도록 그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대한 이 방안들이 분명히 얘기가 될 거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 아직 혼이 들란 모양인데 경제 제재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분명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군사적 조치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런 네. 것들이 동원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느냐의 해법이 분명히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이 이제 이 환구시보라든가 이게 언급한 것들이 있거든요. 메시지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네. 북한이 만약에 사고 치면 거기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미국이 그 보복이나 응징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먼 산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 평양에 대한 메시지예요. 네. 그러나 그 일회성을 넘어서 이게 정말 북한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쪽으로 본격 군사 행동이 시작되면 우리 관여할 수밖에 없다. 지금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보면서 중국은 네.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의 말씀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